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곳곳에 비가 내렸고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경북 북부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강우량은 포항이 6.2, 경주 6, 영덕 12.5, 울진 18.9mm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아침 최저 9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7에서 21도로 예상되고 내일 낮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동해상에는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1에서 4m의 파도가 일겠습니다. 포항시가 2020년 목표 인구를 85만 명으로 잡고 엉터리로 도시계획을 만들었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타도시에 비해 폭락했고 각종 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해 지역 경제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30년 포항시 도시계획 인구를 70만 명으로 확정했습니다. 10년 전에 만든 2020 도시계획 85만 명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발 일변도의 정책이었고 현재는 거기에서 탈피해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자는데. 포항시의 인구는 51만 명, 85만 명을 기준으로 10년 가까이 부동산 정책을 편 결과 폐해가 심각합니다. 대규모 지구 단위 계획을 남발해 미분양 공동주택이 부지기수입니다. 올 3월 현재 총 분양 가구 수는 12,439가구, 2,170가구가 팔리지 않아 미분양률은 17%에 이릅니다. 여기에다 허가를 받아놓은 미개발지는 양덕 2지구와 배다니아 지구, 4.1지구 등 7개소 2,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 향후 시의 개발 구상에 맞게 활용될 시가화 예정 용지도 7곳이나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뚝 끊겼고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10%인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포항만 가격이 폭락해 상대적으로 포항 시민의 자산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서울 경기도권이나 충청권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거나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포항시만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미분양이 쌓이면서 지진 피해 지역의 재건축 사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포항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사업들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시작한 경제 자유구역 사업은 수익성이 불확실해 10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고 두호 마리나 사업도 성공 기대감이 낮아졌습니다. 도시의 양적 팽창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안타깝지만 성장만이 꼭 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성장 아니더라도 또 질적 성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역시도 좀 너무 양이나 어떤 개발, 늘려가는 확장 이런 것 말고. 철강 경기 호황과 대통령 배출에 따른 개발 기대에 편승해 밀어붙인 도시계획은 결국 소수의 토지 소유자만 이익을 보고 대다수 시민은 손해를 보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방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TF팀을 구성합니다. 포항시 북방경제협력사업 추진 TF는 미래전략산업과와 국제협력관광과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해 물류,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오늘 비전 선포식을 열고 5가지 핵심 정책과 15가지 실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인 지역 균형 발전을 토대로 대기업과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메카 실현, 인간 중심의 문화 르네상스 공약 등을 했습니다. 또 자치분권 부지사를 신설하고 포항의 지진연구소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포항시장 예비후보도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소아청소년병원 확대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초중고 무상급식 등 보육과 여성, 교육 분야 맞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지난해 포항 지진의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3,323억 원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피해액 546억 원에 비해 6배나 많은 수치로 이 가운데 자산 손실이 2,566억 원, 경제활동 손실액 75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덕 천지원전 1, 2호기 건설 예정지 땅 주인 38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땅을 매입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판결문에서
땅 매수는 사법상 계약에 관한 것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며 법률적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땅 주인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이 백지화돼 피해를 봤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오염으로 논란이 된 형산강과 구무천 일대에 대해 포항시가 오는 8월까지 중금속 안정화제 시범 살포 작업을 벌입니다. 중금속 안정화제는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활성탄과 제올라이트 성분으로 연말쯤 하천 퇴적물 일부를 수거해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보수교육단체 교추본이 주도하던 경북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 논의에 임종식 후보가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임 후보는 교추본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특정 후보를 지원해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이같이 밝혔는데 앞서 안상섭 후보도 교추본의 단일화 중재를 거부하는 등 경북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 논의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포항시 남구의 한 어촌에서 발생한 고등어탕 농약 사건과 관련해 형사과 소속 박준모 순경이 1계급 특별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장기화로 더 큰 주민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덕 축산항 물가자미 축제가 오는 4일부터 사흘간 축산항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물가자미 요리 시식과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어선 승선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리며 영덕 고속도로와 동해선 철도 개통으로 축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덕군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오는 4일까지 의정 활동을 벌입니다. 영덕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43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 특위를 구성하고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안과 영덕군 정책연구자문단 조례 개정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과일과 채소 같은 신선식품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경북 지역도 신선식품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올랐는데 겨울 가뭄과 최근 늦추위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불안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대구 지역도 신선식품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올랐고 품목별로는 채소가 10.6%나 상승했습니다. 한국노총 경북자동차 노동조합은 집회를 열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빌미로 사용자 측이 단체 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해 실질 임금을 줄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자동차노조는 대중교통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공약화하도록 제안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